돌턴의 원자설에 의하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톰슨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여겼던 원자가 더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음을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음극선 실험은 진공 반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판에서 플러스 극판으로 빛이 나오는 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진공 방정관이라는 것은요,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유리관을 이야기를 해요. 톰슨은 진공관의 마이너스 극의 판의 종류를 달리하고 진공관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를 달리했어요. 반복적인 실험을 했어도 마이너스 극에서 음극선이 플러스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죠. 톰슨은 이런 음극선을 입자를 구성하는, 즉 원자를 구성하는 공동적인 입자라는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음극선이 어떤 물리적 성질을 띠는지를 다음 같은 실험을 했죠. 첫 번째는요, 음극선 실험 장치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음극선이 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음극선이 전하를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물체를 놓아뒀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이는 음극선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즉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질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하를 띤 입자가 음극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음극선은 금속판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요. 그러면 그 금속판은 금속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금속 원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로 또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때의 이 임극선을 전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톰슨은 전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그 속에 마이너스 전을 띄고 있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다라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죠. 톰슨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요, 양성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양성자는 양극선 발견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양극선의 발견은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기 이전에 골드슈타인이요, 낮은 압력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이는 양극선의 존재는 확인했는데, 골드슈타인은 이 양극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죠.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양극선이 양성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톰슨의 전자 발견 이후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요,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원자 중심에 밀도가 매우 크고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알파 입자는요, 방사성 원소인 라듐으로부터 방출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 핵을 금박에 충돌시켰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약 2만 개 중에 1개 정도가 알파 입자의 경로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알파 입자는 충돌을 시킨 반대 방향으로 산란돼서 튕겨져 나오는 것들도 확인하게 됐죠. 이를 조합해보면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요, 플러스 전을 띠며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러더퍼드는요,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을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위치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됐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기 이전에 골드스타인에 의해서 양극선은 발견됐지만 이 양극선의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가 이 양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띤 수소 원자 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입자의 이름을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양성자를 발견한 러더퍼드는요, 헬륨 원자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질량이 4배라는 사실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 속에 전하를 띠지 않으면서 양성자가 2개 정도의 질량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했죠.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윅이요,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를 중성자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려웠죠.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극성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의 결과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을,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쪽으로 휘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을 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다가 아니라 직진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직진한 성질이 아니라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전하를 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특징을 옳게 연결하시오.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었고요. 알파 입자를 산란시켰죠. 양성자. 양성자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형성된 입자가 되는 거고요. 양극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중성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발견된 입자가 되죠. 전자는 음극선을 이루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를 나타냈고요. A, B, C 중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한 위치는 A가 되는 거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A에 도달할 거예요. 알파 입자가 C 위치에 발견되는 원이 되는 입자의 이름은 알파 입자를 산란시킨 원자 핵이 되겠죠. 러더퍼드는 금박이 알파 입자를 쪼여서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하여 원자 핵을 발견했고요. 톰슨은 고압 진공 방정관의 마이너스극에서 나오는 음극선의 성질을 관찰하여 전자를 발견한 거죠. 체드윅은 베를린 원자 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러더퍼드에 의해서 양성자가 그의 제자인 체드윅에 의해서 중성자의 실체가 확인이 됐고요.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 원자의 중심에 놓여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연속적인 공간 안에서 원 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원자 핵은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알파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인데 원자 핵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14승 정도로 매우 작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됐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물리적 성질을 비교하면요, 중성자와 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는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요. 따라서 원자 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같고요. 부호만 반대가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값으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원자 번호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모즐리에 의해서 양성자 수로 결정을 했고요. 원자 번호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 같아요. 질량수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전자의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전자수를 합한 값으로 나타내죠. 어떤 원자의 원소의 기호를 X라고 할 때요, X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수치하고 위치가 있어요. 먼저 원소 기호 왼쪽 위는요,
질량수, 즉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요, 원자 번호를 나타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혹은 중성 원자의 전자수와도 같다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표시를 하는데요. 오른쪽 위에는 전하를 나타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또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래쪽은 원자가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같은 종류의 원자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같고요. 따라서 원자 번호가 같지요. 양성자 수가 같은 원자 중에는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 원소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동위 원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우선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는 다 하나씩 돼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만 하나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돼요. 두 번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하나죠. 따라서 질량수가 2인 수소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질량수가 3인 수소가 돼요.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표현하고, 이 세 개의 수소는 동위 원소의 관계에 놓여 있는 수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동위 원소들은요,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고요.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의 물리적 성질이 약간씩 달라요.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는 건요, 원소들의 원자량을 나타낼 때는요, 원소들의 존재하는 비율에 따라서 원자량 값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게 돼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원자핵은 플러스 전을 띈다. 원자핵은 양성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죠. 따라서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매우 크다. 원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한다면 원자핵의 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15승에서 14승 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졌다고 했어요. 따라서 원자핵은요, 원자 크기에 비해서 매우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한 자료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은 1이 되는 거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고요.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의 상대값은 양성자와 같은 1의 크기를 갖는 거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원자 또는 이온의 구성 입자수에 대한 자료고요. A는 양성자 수가 7개, 전자수 7개, 중성 원자가 되는 거죠. 중성자 수는 7개, 그럼 질량수가 1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원자 번호가 7번이고 질량수가 14인 중성 원자 질소가 되는 거고요. B는 양성자수 7개, 그러면 질소가 되는 거죠. 전자수 7개, 중성 상태의 질소 원자, 질량수는 중성자가 9개이기 때문에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A하고 B는요, 서로가 질량수가 서로가 다른 동위 원소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C는요, 양성자수가 8개, 그리고 전자수가 8개, 중성 원자가 되는 거고, 중성자수가 8개 때문에 질량수가 16인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8번, 그리고 질량수는 16. D는요, 양성자 수가 11개인 반면에 전자수가 10개, 그러면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중성자는 12개, 질량수는 2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11번 나트륨이 되는 거고, 1가 양이온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질량수는 23개. 원자 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거는요,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나트륨 D가 되는 거고요. 동위 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A와 B는 동위 원소의 관계가 되는 거죠. 질량수가 서로 같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질량수 B, 질소와 C, 산소가 질량수가 16으로 서로가 같죠. 이온과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를 쓰시오. 이온은요, D가 되는 거고요. 전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인 11, 중성자수는요, 질량수가 23이기 때문에 양성자 11개에다가 중성자 12개, 12개가 되는 거고,
전자수는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보다 하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수는 10개. 그림은 원자 X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2개, 그러면 양성자도 2개, 중성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는 헬륨이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 2번, 질량수는 3인 헬륨이 되겠네요.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성자가 되는 거죠. 질량수는 3이 되는 거고요. 원자 번호는 2번,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그렇죠. 서로가 같다. 개수 같기 때문에 6번, X의 원자량은 각각 10과 12인 동위 원소고요. 자연계 존재 비율은 1대 3이다.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요, 10짜리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12짜리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11.5의 평균 원자량 값을 나타내네요. 가는 톰슨의 음극선 실험, 라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장 산란 실험을 나타냈다. 가를 통해서는 전자를 발견했고요. 나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한 거죠. 이 실험 결과로부터 톰슨과 러더퍼드가 제시한 원자 모형, 기억은요, 돌턴의 원자 모형이 되고요. 니은은 현대 모형, 오비탈 모형이라고도 하죠. 디귿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고요. 리을은 보어의 원자 모형, 미음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돼요. 3번에 1번 볼까요? 가의 첫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걸어줬어요. 이때 음극선이 플러스 극 쪽으로 휘는 사실을 통해서 음극선, 즉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가의 두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음극선을 정지해 있는 바람개비에다가 비춰줬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를 통해서 음극선은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옳은 내용. 3번,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는 전자를 발견한 거죠. 원자에게 비해서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작아요. 따라서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한 게 아니라 나에서 발견된 원자 핵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게 된 거죠. 4번, 나에서 발견된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되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 5번, 나에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알파 입자가요, 방해를 받지 않고 금박을 통과를 했어요. 그로부터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표는 원자 또는 이온의 구성을 나타냈고요. W하고 X는 중성 상태 원자, Y는 1가 양이온, Z는 2가 음이온이 되고요. W하고 X는 양성자 수가 7개, 질량수가 14와 15, 동위 원소의 관계죠. W와 X는 양성자가 7개이기 때문에 7번 질소가 되는 거고요. W는 질량수가 14짜리, 그리고 X는 질량수가 15짜리, Y는 11번 나트륨이죠. 질량수가 23, 전자수가 10개,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가 많기 때문에 11번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질량수는 23이 되는 거고, Z는 전자수가 10개, 근데 이가 음이온이죠. 이가 음이온이라는 거는 전자가 양성자 수보다 2개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양성자 수는 8개. 그러면 8번 산소가 되는 거고, 이가 음이온 질량수는 16이 되겠네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A를 나타내지 않았네요. A는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똑같은 7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7 플러스 B가 8, 그러면 15 값이 되는 거죠. 동위 원소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동위 원소는 질소 W하고 X가 되는 거죠. 3번의 1,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Y, 양성자 수가 11개인
나트륨,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X와 Z의 중성자수는 같다. 중성자수 한번 질량수 옆에다 표현해 볼까요? X의 질량수는요 15, 양성자가 7개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8개, 그리고 W는요 7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12개, Z는 8개. 그래서 X와 Y의 중성자수는 8개로 같네요. W와 X의 원자 번호는 7번으로 서로가 같고요. W와 X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동위 원소의 관계에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죠. 원자량이 가장 큰 거는 Y다. 질량수가 가장 큰 Y가 원자량 역시 가장 클 거고요. 전자수는 Y가 Z보다 크다. Y는 전자수가 10개, 그리고 Z는 전자수가 10개. 그럼 서로가 같은 거죠. 중성자수가 가장 큰 거는 Y, 나트륨이었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W를 원자 표시 방법으로 나타낼 때는 질량수가 21이 아니라 14가 되는 거죠. 14. 14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